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트럼프가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한테는 굉장히 또 악재입니다. 자동차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완성차를 미국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엘레바마와 조지아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만들면 고용이 미국 고용이지 우리 고용이 아니잖아요. 미국 가서 만들면 사실은 반쯤은 우리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국에 와서 만들라고, 미국에 와서 만드는 건 당근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 채찍을 때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만드는 완성차,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계속해서 가혹하게 때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울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자꾸 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완성차를 만들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 가져오는 거를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속내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25%인데 물론 이걸 이제 관세 협상이 되면 15%로 내려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는 데다가 25%를 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격차를 크게 하는 거죠. 즉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미국에서 조립해라, 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수입하는 거, 이거는 자꾸 관세뿐만 아니라 장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지죠. 지금도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남는 게 없어지는데 트럼프가 자꾸 더 이렇게 장벽을 하나 둘 더 세우면 우리나라에서, 울산에서, 광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impossib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고사를 의미하는데, 물론 미국에 가서 만들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고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내에서의 자동차 산업이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울산이 러스트벨트가 되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야. 그리고 광주 기아차 공장 다 황폐화되는 겁니다. 결국 라인이 멈춰서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거는 민노총도 아작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민노총뿐이 아니라 한노총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트럼프가 의도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서 이 주요 산업과 관련돼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거야. 하려면 이 안에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차 들어와, 기아차 들어와, 도요타 들어와, 혼다 들어와, 다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면 밖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부품 회사가 난리가 난 거야. 자동차는요, 이게 완성차라 그래가지고서 조립해서 만드는 거야. 그럼 조립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제1차 벤더, 제2차 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완성차 업체 현대차한테 납품해가지고 공장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완성차를 만들어서 못 가져가면 미국에서 이제 완성차를 만들게 되면 우리 부품 회사들도 여기서 그런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판다? 안 돼. 거기는 관세를 붙이니까. 자동차만 관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부품 회사도 따라가야 돼. 부품 회사도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가려면. 따라오려면 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쉽냐고. 결국은 따라가는 것도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자꾸 이제 그 부품 회사들을 갖다가 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든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든 미국에 가서 부품 회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1차 벤더, 제2차 벤더가 다 또 다시 황폐화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유사시가 문제가 돼. 지금이야 미국하고 우리가 사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해도 상관없고, 우리나라 자동차니까 현대차가, 기아차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롯데가 들어갔다가 중국이 얼마나 광활한 시장이야.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 그래서 롯데가 처음 들어갈 때는 야, 잘만 하면 말이야. 중국 전역에 그 롯데마트 세우고 정말 롯데백화점 세우면 대박 터지겠다. 무슨 웬걸. 그냥 뭐 사드 핑계대고 어쩌고 쫓아내버렸죠. 엄청나게 손해보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중국 놈들은 더하지만 미국도 똑같아. 사실 그 시장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이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게 너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의 이 자동차 완성차 내지는 부품차가 결과적으로 고사한다는 걸 의미해.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산업의 육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세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략 수장이 불가피해졌다. 수정해야 된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당근이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국내 생산 해가지고서 수출하는 그런 전략에는 완전히 채찍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들어갖고 파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로이터 통신 보도예요.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생산에 대한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모레노 의원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에게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라. 그러면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완성차라고 그래. 파이널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최종 조립을 완성차를 미국에서 만들면 보상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도요타하고 혼다한테는 되게 좋아요. 도요타하고 혼다는 이미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 난리 났어. 포드도 그렇고, 포드는 미국 차니까 테슬라, GM 여기는 완전히 그냥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많거든요. 약 우리가 1년에요.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게 180만 대예요. 180만 대 정도 돼. 그런데 이거 관세 25% 때려버리고 그 안에서 조립하는 차, 혼다, 도요타는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하거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미국 엘레바마와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에요.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서 파는 것도 많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거는 25% 관세를 두드려 맞는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이건 뭐 수출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만드는 차는 뭐 완전히 그냥 여러 가지 혜택 주고 밖에서 만들어서 가는 거는 뭐 관세 때려버리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야. 부품 공급망도 역시 현지화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럼 국내에서의 완성차도 못 만들고 부품도 다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부품을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뭐 또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매출 감소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공장을 옮겨야 돼. 그러면 부품 업체들도 따라가야 돼. 뭐 일부는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많은 데는 또 못 따라가잖아. 여러 가지 상황상. 못 따라가면 이제 고사되는 거죠.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쟤들의 목표는 뭐냐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야. 미국 내에서 만들라는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 현지 시장에서 생산 거점을 이제 만들고 현지화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민노총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야. 민노총이 만약에 또 난리 떨 걸 만약에 다 때려 부실 걸 아마 여기에 있는 거. 물론 지금 민노총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 것도 지들의 허락을 받아라. 이게 지금 민노총의 얘기야.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 것도 미국 진출하는 것도 자기도 허락받으래. 그래서 허락 안 받으면 가서 공장 못 짓는다고 지금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에 가서 더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조차도 몰라요. 그것도. 만약 못 짓는다. 그럼 여기서 지금처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수출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시간은 좀 더 끌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가 보니까 트럼프에 의해서 망하네. 노조가 얼마나 난리 떨었습니까? 거기다가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줬죠? 누가? 민주당이. 거기다 중대재해법이니 뭐 산재법이니 막 만들어줘가지고서 노조 천국을 만들어줬죠? 노조 천국이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망하네요. 트럼프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안 했으면은 뭐 완전히 그냥 노조 천국 될 거. 여기서 그 노란봉투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파업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해도 회사가 그 파업한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라 뭐 그런 거야. 세상에 무슨 뭐 노조가 그냥 취해법권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냥 저 국회의원이 왜 면책특권이라는 거 같잖아. 근데 노조원들한테 면책특권을 주는 게 그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렇게 진짜 천국이 됐는데 노조 천국 그리고 회사 완전히 지옥이 됐는데 그걸 트럼프가 바꿔버리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도요타와 혼다는 현지 생산이 많아요. 이미. 그러니까 일본 차하고 우리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 민노총 망했다. 울산 망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완전히 X됐다. 세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세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정권 이재명도 세되는 거고 이 자동차 산업 이걸로 이제 흥청거리던 도시들도 이제 전부 다 러스트 벨트 되는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또 아주 우울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회사는 말이죠. 도요타 혼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진출하면 더 큰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도요타, 혼다, 또 뭐 GM, 또 테슬라 이런 데를 우리가 뭐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 기회에 미국 시장 그리고 또 유럽 시장 진출하고 역으로 거기서 다시 중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도 있으니까 현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노조가 망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또 울산이라든가 거기 또 도시들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 지금 한국 노조를 망하게 만들었네요.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